정규분포의 표현은 n, n,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때 있잖아 이 n이 뭐냐 그러면 노멀이야. 진짜.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래요? 아 이게 그 노멀 정규분포고 그러면 b는 이항분포는 b는 뭐야? very b는 모르죠. B 바이 바이. 바이 진짜요? 바이노멀? 바이니몰?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바이노미얼? 다이노미요? 바이노미얼이 뭐예요? 뭐야? 바이노미얼 이중적? 바이가 뭐야? 적도어가 바이. 2라는 뜻이잖아. 바이. 이항 정리가 2가 뭐라고 했어? 둘이 있잖아 그랬잖아. 그래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그러는데 항이 두 개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따지면. 그래서 b가 얘는 b가 뭐가 되냐면 n, p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독립시행의 확률에 대한 확률 분포를 이항 분포로 한다고 그랬고 제발 외워 알았지? 네. 자 이거 보면 이항 분포는 n, p 시행 횟수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하면 시행 횟수 이게 독립시행의 횟수가 되죠. 그 다음에 이게 확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규 분포는 뭐라고 했어요? 평균, 그 다음에 분산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이 n이 뭐냐 그러면 이게 노멀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된다고 그랬고. 그래서 지금 이 정규 분포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 시행횟수 있잖아요. 여기 보면 시행횟수 n이 있는데 정규 분포가 갖고 있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행횟수가 50회 이상 또는 이제 뭐 어떤 설문조사를 했을 때 50명 이상의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변량이 있다 그러면 걔네가 보통 어떻게 되냐 그러면 무작위로 조사를 했을 경우에 항상 이런 종 모양의 형태의 좌우 대칭형 즉 이 평균의 대칭인 이런 좌우 종 모양 형태의 확률 밀도 함수를 갖고 있더라라는 게 알려져 있거든. 그래서 실제 있잖아 뭐 사회과학 때 같은데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심리학과라든지 뭐 이런데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문과에서의 수학의 실제 있잖아요 상당 부분이 이 확률 정규분포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얘를 가지고서는 확률 처리를 하는 거고 통계 처리하고. 그래서 얘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뭘 할 수 있냐 그러면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지금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이쪽 면적이 0.5다, 그다음에 반대쪽 면적도 0.5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얘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수학 성적이다, 그다음에 또 영어 성적이다, 아니면 뭐 몸무게, 시력 뭐 이렇게 다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통계 자료가 항상 이런 모양을 만들더라라는 게 이제 알려져 있는 건데. 근데 그거를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하기가 상당히 귀찮으니까 얘를 뭘로 바꾸는 거냐 그러면 뭘로 바꾸죠? 뭘로 바꿔? 확률 계산을 하기 위해서 뭘로 바꾼다고 했어? 네? 평균이 0. 그 다음에 0,1 그러니까 n 0,1의 일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 정규분포 정규분포는 위에 것도 정규분포인데 그럼 뭐예요? 이거는 표준 표준이라고 했잖아요. 표준. 진짜요? 표준 정규 분포. 대단한데 표준 정규 분포라는 게 뭐냐 하면 얘를 있잖아 변환을 하는 거야. 뭘로 변환을 해? 평균이 0이 되고 분산이 1이 되도록. 그래서 그렇게 변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 했지? Z. 그러니까 표준화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거죠. 표준화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 표준화 과정에 뭐냐 하면 Z 변환이라고 그랬고, Z가 뭐냐 하면 확률 변수가 얘는 확률 변수를 X라 그러면 이 확률 변수 X를 Z로 바꿔치기 하는 건데 내가 시그마분의 X-M 이렇게 표준화를 하게 되면 모든 통계 자료가 전부 다 평균이 0이고 그 다음에 분산이 1인 자료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표준 정규 분포 하나에 대한 뭘 만들면 되냐면 확률 표를 만들면 된다 이거죠. 됐어요? 적분값이 면적이잖아. 이게 확률 밀도 함수니까. 근데 이거를 있잖아 0부터 0.1까지 0.2까지 0.3까지 0.4까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뭘 한 거냐 그러면 적분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면적을 구해야 되는데 이 면적을 있잖아 뭐 수학 성적일 때
뭐 평균이 60이고 뭐 시그마가 뭐 1.3이고 뭐 이런 식으로 모든 데이터가 다 다를 텐데 그걸 일일이 하나씩 계산하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 정규분포를 다 이렇게 바꿀 수만 있다 그러면 요거 하나에 대한 표를 만들어 놓고 그 표를 가지고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이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표준화라는 과정을 거치는 거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표준 정규분포다 이렇게 되고, 이거에 대한 확률 값이 이제 표로 문제마다 주어지고 있잖아. 걔를 이용해서 우리가 확률을 계산을 하고 있는 거고. 됐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얘를 기억을 해야 된다 이거. 되니? 넘어가도 되지? 그럼. 자, 오늘은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 이렇게 되는데 이거 한다며요. 뭐? 뭘? 질문 받는다고 하시고. 누가? 지구쌤이 뭐는데? 그러려고 했는데 뭐 이따가 봐도 상관없잖아. 지금 봐도 이따가 봐도 똑같잖아. 돼요. 아니 안 돼, 안 돼. 아 왜요? 왜? 대체 왜? 쌤. 시끄러. 제발 좀 조용히 좀 해봐. 진짜 좀 나가게. 아니 이거 진짜 나가잖아요. 이거. 자,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와의 관계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있잖아. 이항분포는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이 n, p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정규분포는 n,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항분포 그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인데, 실제 있잖아 큰 수의 법칙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었죠. 그때 뭐 했냐 하면 n이 5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시행횟수가 50회 이상이다 그러면 독립시행이 이 그래프가 있잖아 확률이 이런 식으로 좌우 대칭 형태의 그림이 그려진다 이거죠.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뭐가 되냐면 종 모양 형태 된다는 얘기는 정규분포 모양을 따른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 시행횟수가 50회 이상 되면 얘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게 이미 알려져 있다 이거죠. 됐지요? 그러면 얘를 있잖아. 그러면 뭘로 바꿔야 돼? 정규분포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 이거. 근데 정규분포 우리가 이항분포에서 있잖아. EX 뭐라고 했지? 이항분포에서 EX, NP, NP, 그다음에 EX는 NPQ. 요즘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나 봐. 자, NP에 1-P. 옛날에 물어보면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제가 언제 맨날 그러더니 제가 언제 그렇게 소리 질렀어요? 지금도 소리를 지르고 있어. 언제 그랬어요?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있잖아. 제가 있어요? 저기 차분한 데서 한번 있잖아. 수업을 들어봐봐. 쌤 진짜 이거. 자, 얘가 있잖아. 이 NP가 평균, 그 다음에 분산은 NPQ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N이 5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얘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게 알려져 있거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 하면 NP, 그 다음에 NPQ 이런 식으로 정규분포로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항분포가 뭘로 바뀌어? 정규분포로 바뀐다라는 거. 이해되지요? 그러니까 이게 다야 실질적으로. 끝. 그래서 정규분포 단원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정규분포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있잖아. 너무 많아. 맞아. 너무 많다. 너무 많았어요. 너무 충격적으로 많았어요. 나 75문제. 정규분포를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이 정규분포를 가지고서는 뭘 받고, Z 변환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치기 한다. 그죠? 그래서 M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Z 변환을 해가지고, 뭐 Z 값은 뭐라고 했냐면, 시그마 분의 X-M 이렇게 표준화를 하면 된다고 했고, 그래서 얘가 0,1의 제곱, 이렇게 표준 정규분포로 바뀐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걸 가지고, 확률 구하는 방법,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두 번째는, 지금처럼 이항분포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항분포로 주어진다 이거. 이항분포 n, p 이렇게 되는 거고,
얘를 가지고 뭘로 바꾸냐 그러면 정규분포로 바꿔치기 하는 거지. 그래서 얘가 MPQ 이렇게 될 거고 MP에 MPQ. 이항분포로 주어져 있을 때 얘를 가지고 정규분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뭐 하면 돼? 얘를 표준정규분포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확률을 구하는 문제. 되니? 세 번째는 이런 게 있었다고요? 어? 지금까지 했던 건 1번이고 이제 이거 2번을 여기서 배운 거야. 이렇게 된다 이거죠.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 이게 n이 50 이상이면 있잖아. 이게 다 배운 거라고요?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거 정규분포로 바꿔치고 문제 풀면 되잖아. 근데 정규분포를 바꿔서 문제 푸는 건 이미 다 했다고 앞에서 정규분포 배울 때 그게 끝이야.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문제가 구성이 되는지만 잘 기억을 해두면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얘가 있잖아.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는 정규분포가 주어져 있어. 정규분포가 주어져 있는데 얘를 있잖아. 이항분포로 바꾸고 쉽지 않다.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쫓아가는 거. 엥? 아직 안 배웠어. 복잡하다. 언제 배워요? 배워요? 배워야 돼요? 어? 어? 아니요. 난 유형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지금 하나 배운 거거든. 나머지 두 개는 이제 이항분포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정규분포에 대한 문제는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건데,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있잖아. 이항분포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돼. 그게 핵심이거든. 실제적으로 따지면. 같은데요? 앞에 확률도 마찬가지고. 방금도 못했는데. 그거를 알려주잖아 지금. 와, 너무 좋다. 자, 21번. 뭘 배운 건데요? 어디? 이거 바꿔. 뭘 배웠냐고? 이 바꾸는 걸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2번으로? 아니 설명이 이거밖에 없다니까. 자, 다시.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는 이항분포가 이게 횟수가 시행 횟수가 독립시행 횟수잖아요. 독립시행 횟수가 50 이상이면 2하면요? 어? 네? 뭐라고? 2하면 어떻게 해요? 2? 2하. 2하면 정규분포를 따를 가능성이 없다 이거죠. 그래요? 못해요? 진짜 그러니까 2%? 50개 이상 되면 정규분포를 이룬다는 게 알려져 있거든. 그럼 이거보다 작아지면 이르지 않고.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거는 정규분포로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개수가 49개 막 이렇게 52개 막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주냐? 절대 안 그렇지. 여기처럼 600개 이렇게 주잖아. 헐. 52개는 안 돼요? 52개는 안 돼요? 52개도 정규분포를 이룬다니까 50 이상이면 49개는 안 되는 건가요?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 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 될 수도 있는 거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50 이상이 되면 정규분포를 따르더라. 이게 알려져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정규분포로 바꿔치기 하고 확률 계산하면 된다 이거지. 그럼 무조건 50 이상일 때는 정규분포를 바꿔야 돼요? 그게 독립시행일 경우에. 독립시행의 확률일 때. 그러니까 이항분포를 이루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 독립시행이 50 이상이면 무조건 정규분포 해야 돼요? 물어보는 게 확률을 물어보면 확률을 물어보잖아? 그러면 독립시행의 확률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서 있잖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기대값이라든지 분산이라든지 표준편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 그러면 당연히 확률 분포 쪽으로 넘어오니까 이항분포가 되는 거죠. 그럼 정규분포로 풀어야 돼요? 뭐라고? 네. 그러니까 문제를 봤을 때 이게 확률 단원의 문제인지 네. 아니면 확률 분포의 단원의 문제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어떻게 알아요? 아니 문제 지금 보면 그러면 있잖아 이렇게 설명하자. 옆에 있잖아 Z에 대한 표가 있으면 확률 분포 문제고 없으면 확률 문제 알았지? 진짜요? 진짜 100%? 무조건? 진짜요? 정말로? 그러면 Z가 없으면 무조건 확률만 되는 건가요? 아니 확률을 물어봤는데 이 표가 없다 그러면 확률 계산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확률만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그치. 정규분포는 생각 안 하고? 이게 참 무조건 정규분포만 생각해야 그치. 되는 건가요? 어려워. 아니 이게 나머지는요? 표를 일부러 쓸모없는데 주진 않을 거 아니야. 어려워.
자, 21번 보면 지금 이항분포 600,5분의 1을 따른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오른쪽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확률을 구하라 그랬는데 1번 P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204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264보다는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 그랬거든. 그래서 이거의 확률을 구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선은 이걸 딱 보는 순간 뭐 해야 돼? 표준정규분포표 주어져 있고 그러면은 정규분포로 바꿔서 확률 계산하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정규분포로 바꿔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정규분포로 바꾸게 되면 얘랑 곱한 게 평균이라고 그랬고 그러면 120에 2 곱하니까 240이 평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곱해? 5분의 3을 곱하면 되는 거지 또? 그러면 5분의 3 곱하면 얼마니 이거? 240에다가 5분의 3 곱하면 48 곱하기 3 그러면 144가 되니까 1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오. 됐어요? 자, 아무튼 240에 12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얘를 표준정규분포로 바꾸기 위해서 뭐 해야 돼? Z 변환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Z로 변환을 하게 되면 시그마가 12분의 그 다음에 X 값은 264 여기서 뭘 빼야 되냐 그러면 평균 240을 빼줘야 되는 거죠. 그죠? 반대쪽은 12분의 이렇게 되고 여기도 204에서 뭘 빼냐 그러면 240을 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Z값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얘가 24야 그러니까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쪽은 얘가 마이너스 36이잖아요. 그러니까 빼기 3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 확률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있잖아 어떻게 돼? 거기 주어진 게 3.0까지 그러니까 빼기 3부터 0까지는 Z가 0부터 3까지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P에 0부터 2까지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0.4987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까지는 0.477이 이렇게 됩니다. 이 두 개의 합이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금 어려운데. 됐죠? 어? 조금 어려운. 어디가 어려워? 어디가? 나 스스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내가 여기서 어디가? 뭐가 해? 진짜 말 더듬어 있잖아. 1번. 정규분포로 바꾼다. 그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아 이게? 네. 아 그래? 뭔가 거기서 실수하지 않을까. 아니 MP에 MPQ까지 아는데. 아 요즘 계산이 시원치 않아서. 이번 됐네. 자 2번은 X가 25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 그랬는데 얘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P의 Z가 어떻게 되냐 하면 12분의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확률 변수 값이 252 여기서 240을 빼게 되면 P, Z가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고 그러면 얘는 표준정규분포가 지금 여기가 1이야. 그럼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0부터 1까지에다가 0.5를 더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작거나 같다니까. 그래서 얘가 0.5 더하기 얘가 1까지는 0.3414 이렇게 되는 거고 13 그래서 0.8413이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다 이렇게 되죠. 됐어요? 22번 자, 한 환자에게 어떤 약을 투여했을 때 치유될 확률은 0.6 그러니까 P가 0.6이라고 가르쳐줬어요. 근데 이거를 150명 그러니까 150명한테 이 약을 투약을 해보겠다 이거죠. 이 150명이라는 게 뭐야? N이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항분포를 가르쳐 준 거라고 150, 0.6 이렇게 된다 이거죠. 됐지요? 그랬을 때 이제 이 150명한테 이 약을 투여했을 때 치유될 확률이 5분의 3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이항분포를 따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못 찾으면 어떡하죠? 응? 못 찾으면 네. 틀려요. 못 찾으면 틀리게 했겠지 뭐. 아니 못 찾으면 틀리는 건데 지금 이게 있잖아 할 게 이거밖에 없다니까. 너무 어렵다. 그게 이제 다른 문제랑 섞여 있으면 못 찾게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야. 아니라고요? 충분히 맞출 수 있어. 조금만 공부하면. 많이도 공부할 필요 없어. 통계는. 그냥 조금만 공부하면 돼.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중요한 건 지금 여기는 그나마 좀 할만한데 네?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요 다음 단어 요 다음 단어는
다음 단어라고 좀 약간 어려워. 다른 게 나오거든. 뭐가 나와요? 모집단과 표본? 그런 게 있어요. 에바다 에바. 거기까지 나가요 오늘?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 절대 헷갈리면 안 돼. 네? 이미 많이 헷갈리는데요? 그러니까 초점이 나가고 있잖아. 이미 앞에부터 너무 많이 헷갈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 통계적 수업 나가요? 아니죠? 왜? 아니 조금 나가요. 헷갈릴 것 같아서. 네. 자, 여기 우선 봐봐. 어차피 헷갈릴 거니까 오늘 다 헷갈리면 돼. 아 오늘 아유 안돼. 말갈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자, 150명이 있고 그다음에 치유될 확률이 0.6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가 이런 B 150,5분의 3이라는 이항분포를 따를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150이니까 n이 50보다 큰 것 같으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규분포로 바뀐다 이거지. 그래서 정규분포로 바꾸게 되면 얘랑 곱하면 90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50 여기다 5분의 1을 곱하면 되죠? 그러면 18에 2를 곱하면 36 그게 이제 오. 되니? 네. 우와. 대박. 그래서 이런 정규분포 아니 근데 이게 정규분포를 바꾸면 여기 항상 있잖아요. 제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 안 그러면 있잖아요. 계산이 어려우니까. 대박. 오. 자 그래서 물어본 게 뭐냐 그러면 99명 이상이 치유될 확률을 구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확률 P는 X가 99 이상이 되도록 해봐라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를 Z 변환을 하게 되면 Z 값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P Z가 뭐가 되냐 그러면 1.5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오. 되는 거죠. 어떻게 하신 거죠? 어? 우와. 오. 우와. 대박. 이 정도 되면 거의 놀리는 수준이 되는 그게 거니까. 아니고 그렇게 바로 이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아니 분할하기 이외에 뭐가 문제지? 아, 죄송해요. 나누기로 하면 그렇게 바로 나올 수 있구나. 우와. 그러니까 1.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니까 이 5부분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0.5인데 그러면 0에서 1.5까지의 확률 값을 빼주면 되죠 0.5에서 그래서 1.5가 얼마냐면 0.4332 이렇게 헐. 그렇죠? 그래서 0.5에서 0.4332 빼면 되죠 그럼 0.0668 이렇게 이게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는 아까 있잖아 설명했던 거는 2번 케이스에 해당하는 건데 3번은 아직 안 나왔거든 기본서라서. 그래서 얘는 있잖아 이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꾸고 조기분포를 표준정규분포로 바꿔서 이제 확률을 계산을 하는 거죠. 자 모집단과 표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모집단이 여기 안에 있는 애들을 모집단이라고 해보자 이거죠. 우선은 개념을 정확하게 잘 잡아야 돼. 그러면 모집단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뭐 할까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 헐. 너무 넓지 않아요? 네. 국민 그러면 정확하게 누군지 결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모집단이 된다 이렇게 돼. 그러면 모집단은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이제 모집단이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있잖아 예를 들어서 몇 명을 뽑는다 이거죠. 4월달에 이제 총선이 있으니까 지금 여론조사 엄청 많이 하는데, 일단 샘플을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어느 당을 지지하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여론조사가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무작위 추출을 해야 되긴 하는데 그러면 보통은 경기도하고 서울에 있는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이거든. 그러면 그냥 무작위 추출을 하게 되면 서울 경기의 민심만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여론조사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 각 지역별로 할당을 해. 그러니까 서울은 몇 명, 경기도는 몇 명, 그 인구수에 따라서 인구 비율에 맞춰가지고. 그런 거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는 뭘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하기 그냥 있잖아. 뭐 이게 나이가 들다 보면 이제 알게 되는 그냥 상식적인 얘기야. 저희는 상식이 없는 거예요. 이기네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비율에 맞춰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충청도는 몇 명, 그다음에 뭐 전라도는 몇 명, 그다음에 강원도 몇 명, 경상도 몇 명, 부산 몇 명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율에 맞춰서 배분을 하고 거기서 있잖아 유권자를 있잖아 무작위 추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작위 추출을 안 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일부러 뽑든가 아니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을 일부러 뽑든가 그럴 수 있잖아. 그렇지 않아? 그러면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된 여론조사가 되는 거지. 선생님 여론조사 해보셨어요?
안 해. 안 해봤어. 그래서 아무튼 그러면 이게 뭐냐면 여기서 있잖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뽑는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여론조사하면 한 1000명 정도 조사를 하거든. 그러니까 1000명을 뽑는다 이거죠. 전화번호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어디서 뽑아요? 전화번호를요? 저희 전화번호를 어디서 알아요? 신사? 전화번호 어떻게 아냐고? 네. 그냥 무작위로 누르는 거예요? 그치 무작위로 누르는 거지. 띵띵띵띵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번호가 달라요? 지역 번호가 있잖아. 031 뭐 이런 식으로. 그래요? 휴대폰으로 하게 되면 네. 조금 더 정확할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지역 번호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핸드폰으로 하는 경우도 누가 있고. 받아요? 누가 받아요? 누가 받냐고? 누가 받을지도 몰라. 그냥 아무한테나 전화하는 거야. 근데 그냥 막 그게 초등학생 애가 받을 수도 있어. 초등학생이 받아요. 초등학생이 받으면 이제 아 죄송합니다 끊어요. 아니 왜 초등학생이 끊어? 어디를 지지하시나요? 초등학생이 받으면 엄마 바꿔라 이러는 거지. 엄마 먹으라. 오.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유권자한테 조사를 하는 거지. 초등학생 조사해서 어떡하라고 투표권도 없는데. 짱 신기. 그래서 있잖아 그 1000명을 뽑은 거를 뭐라고 하는 거야? 표본이라 한다 이거죠. 표본을 1000명을 추출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여론조사를 하는 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모집단을 다 조사를 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오래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5년마다 뭘 하냐면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해요. 센서스요? 인구 충조사. 우와.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 진짜요? 진짜요?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해요? 우리 막 숨어 있으면 어떡해요? 유엔 산하 기구에서. 우와. 우와. 북한은요? 북한에서 조사해요? 북한은 유엔 가입이 안 되시잖아. 유엔 가입이 되어 있는 나라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하게 돼 있거든. 오. 왜냐면 국가를 통치하는 입장에서도 우와.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데 내 국민이 몇 명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게 돼야지만 또 세금을 거둘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에 대한 통계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인구 충족서가 이렇게 돼. 그래서 5년마다 한 번씩 진행을 하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모집단 전체를 조사를 해요. 그 다음에 또 뭐냐 그러면 선거,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든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든. 그 대신 이제 이거는 유권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제 제외가 되니까 전체 조사를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아무튼 대규모로 진행되는 조사가 인구총조사하고 그 다음에 선거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집단 조사를 다 하는 거야. 물론 이제 뭐 내가 투표에 참여하냐 안 하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긴 하지만 이 인구총조사는 반드시 하게 되겠거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각각 집을 방문을 해가지고 진짜요? 가가오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는 거지.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저희 그런 거 안 하던데요? 해 왜 안 해? 니네가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대답을 하는 거지. 잘 모르겠는데요? 엄마가 이상하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엄마 3명 5명이 살고 있는데 3명밖에 안 사는데요?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 이후의 과정은 아무튼 짱 신기하다. 우와.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저기 각 공공기관에 전부 다 저장이 돼 있잖아요. 그럼 그거 갖고 와가지고서는 이 4명 사는 거 맞냐고 확인해. 아닌데요? 그러면 얘 박다현이는 죽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얘는 안 사는데요. 그러면 실종됐는데요? 얘는 죽었는데요. 그러면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겠지. 가출했다고 하면 어떡해요? 가출했다고 그러면 네. 경찰 신고하죠. 가출해서 저기 청소년 수료센터에 아니 봐봐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가가지고서는 이렇게 사는 거 맞냐 근데 얘는 지금 가출해가지고 없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해야 되지? 신고할 거야. 네가 부모냐? 그러면은 실종 신고가 들어가겠지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막 얘 여기 지금 살고 있나요? 아니면 기숙사에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그건 상관없어요. 주민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실거주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에 등록돼 있는 대로 맞냐 이거지. 근데 네가 기숙사에 사는 거는 기숙사는 있잖아 임시 거처를 하는 저 곳이지. 임시 거처가 따로 있는데요? 그럼 외국에 가 있으면 어떡해요?
외국에 가 있으면 네. 외국에 가 있는데요? 언제 돌아오나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아무튼 있잖아, 얘는 집집마다 방문을 해가지고 그러면 조사를 해. 요즘에는 이제 뭐 인터넷상으로도 이제 받기는 하거든. 인터넷상으로 그걸 이제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 인터넷에 접속을 해가지고 우리 집에 몇 명이 살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한다고. 그 대답을 한다고. 인터넷에 안 올리면은 사람이 찾아와. 그거 안 하면 찾아오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해. 왜냐면은 이거는 있잖아. 만약에 있잖아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될 때까지 찾아오거든. 이 사람들 동굴 속에 살면 어떡해? 동굴 속에. 동굴 속에 살면 음악 듣고 살고 막 그러는데 실제 거주지로 그 인정하죠. 확인 안 되면 이제 실종 신고가 들어가겠죠. 대박.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상에 이 사람이 여기 집에 살고 있다고 돼 있는데 만약에 없다 조사하러 갔더니 없다 그러면 실종 신고를 해야지 맞는 거지. 그게. 신기한데? 막 나는 자연인다 이런 데 보면은 산에 사는 사람 그니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은 실종된 사람? 거주지가 산이에요? 나도 야.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그런 거. 오. 선생님이랑 있으면 약간 상식이 드는 기분이에요. 결국에는 또 말려서 이따가 설명을 해야 된다. 이따 질문 받으면 또 설명할 시간이 안 나와. 아니에요, 저희 알았어요. 모집단과 표본이 무엇인가? 까지는 알았어요. 거기까지는 딱 알았어요. 그래? 네. 모집단이 이거고 표본이 이거잖아요. 오늘 거의 1번 했어요. 자, 모집단과 표본이라고 했을 때 이게 뭐냐 하면 모집단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고 그러면 이때 있잖아 이 전수조사라 그러는데 전체를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라 그래요. 그랬을 때 그게 뭐냐 하면 인구 총조사 5년마다 하는 인구 총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선거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또는 대통령 선거라든지 이런 선거가 뭐냐 하면 국민 대상으로 전체를 대상으로 이제 뭔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모집단을 전체 조사를 하는 거고 이거 외에는 실제적으로 모집단을 조사를 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시간도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모집단 조사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극소수다 이렇게 되는 거고 나머지는 그래서 이제 표본 조사를 하는 거지. 그래서 국민 중에서 몇 명을 뽑아서 그래서 보통 여론조사가 한 1000명 정도 조사를 한다고 그랬죠. 여론조사할 때 1000명의 표본을 추출을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그러면 1번부터 이렇게 쭉 만들어 그래서 100만 번까지 만든다 그랬을 때 이거를 있잖아 그냥 팔아먹으면 큰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중간에 있잖아 불량품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한다고 했지?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서 뭐 1000번, 2000번, 3000번 이런 식으로 1000번마다 번호 이제 제조 번호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뽑아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는 거지. 아니면은 이제 뭐 확인을 해보든가. 그래서 만약에 뭐 음식물이라 그러면 1000번째 음식물에 뭐 좀 약간 원재료가 잘못돼서 뭐 음식이 상했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다 버려요. 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다 버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100만 번까지 만드는데 조사를 하나도 안 했어. 그러면은 어디서 문제가 터질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1000번 조사를 해보고 2000번 조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3000번 조사를 해보고 그래서 2000번에서 여기서 상한 음식이 나왔다. 네. 그러면 뭐 해야 돼? 여기서 상한 음식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겠지. 안 나왔으니까 계속 제조를 했을 거 아니야. 여기서도 상한 음식이 안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쭉 공장에서는 쭉 만들기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있잖아 중간중간에 뽑아가지고 그걸 샘플을 테스트를 하는 건데 해봤더니 여기서 안 만났다. 상한 음식이 안 나왔다. 그러면 요 사이에서 상한 음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뭐 하면 돼? 1001번부터 3000번까지를 전부 다 회수를 해가지고 폐기처분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한 결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거고. 신기하네요. 됐어요? 네. 저게 표본 어쩌고 그러니까 저쩌고. 이런 것들이 이제 표본이 되는 거지. 이런 샘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1000번째마다 이렇게 뽑는 게 표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표본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라고 했지? 전수조사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전수조사는 비용적인 부분도 있고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자주 하기는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인구 총조사도 5년 만에 한
한 번씩 하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표본에 대한 이런 표본 조사는 중간 중간에 열심히 하는 거지. 표본 조사는 뭐 자주 할 수 있겠죠. 샘플 사이즈를 이제 얼마나 잡을 거냐에 따라서 비용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렇게 크게 들이지 않고도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집단에 대한 부분 이거는 전체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표본이라는 건 이 모집단에서 뽑은 거 그 일부분을 표본 그 다음에 추출은 당연히 이제 뭐 뽑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임의 추출에 대한 부분 나오네 여기. 그래서 임의 추출은 모집단에 속하는 각 대상이 같은 확률로 추출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무작위 추출, 임의 추출 똑같은 얘기고 이게 독립시행으로 진행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 보건 추출이라는 거는 이게 독립종속 할 때 얘기했던 건데, 그러니까 주머니에 구슬이 있는데 얘를 있잖아 꺼내고 다시 집어넣으면 뭐가 되냐면 보건 추출이라고 그랬고 이게 독립이죠. 그 다음에 비보건 추출은 꺼내고 다시 집어넣지 않는 거거든. 그거는 종속이 되고, 그러니까 확률이 달라진단 말이야. 앞에 사건이 뭐가 일어났는지에 따라서 뒷사건의 확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종속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보건 추출은 독립 사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보건 추출은 종속 사건이 된다 이렇게. 자, 필수 예제 1번 보면 보기 중에서 표본 조사가 적합한 것만에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랬는데, 건전지의 평균 수명 조사 만드는 물건을 전부 다 조사를 하면 팔 게 없잖아. 그럼 무조건 망해야 된다는 얘기랑 똑같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판매하는 것들은 샘플 표본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됐지? 그 다음에 인구총조사는 당연히 전수조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표본조사가 아니라 전수조사다 이렇게 되고, 디귿 전국에 등재된 자동차 대수는 당연히 전수조사겠죠. 그 다음에 과일의 당도조사는 표본을 추출해서 해야겠지. 전체를 당도조사를 하기는 너무 어려운 얘기고, 그래서 기억, 리을이 표본조사가 된다 이렇게 돼요. 자, 2번 보면 1, 2, 3, 4 이렇게 되고 1, 2, 3, 4, 5 5개의 공이 있는데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꺼내는데 임의 추출을 한다.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한 개씩 보건 추출을 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3번을 뽑는데 보건 추출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뽑을 수 있는 게 5가지, 두 번째도 5가지, 세 번째도 5가지 이렇게 되니까 125가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한 개씩 비보건 추출을 하게 되면 첫 번째는 5개 중에 하나를 뽑는 거니까 5가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하나가 사라졌으니까 4가지, 3가지, 그래서 60가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시에 3개를 추출한다 그러면 조합의 문제가 되죠. 그래서 지금 한 개씩 뽑는다 그러면 이거는 중복 순열, 그 다음에 얘는 순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얘는 5파이 3이다 이렇게 되고, 얘는 5p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3개를 동시에 한꺼번에 추출한다 그러면 5C3 이렇게 되겠죠? 5개 중에 3개를 뽑는 경우가 되니까 10가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여기까지는 뭐 기본적인 얘기고, 그러면 모평균, 표본평균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안 될 것 같은데요? 뭐가 안 돼? 좀 어려운데? 뭐가 어렵다는지? 어려우겠네. 뭐 어려운 건 있잖아. 오늘 듣든 내일 듣든 내일 모레 듣든 똑같아. 계속 어려워요? 계속 어려워요. 어제 뭐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하나 내일 모레 하나 똑같으니까 오늘 하면 되지. 내일 모레 끝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내일 모레 끝난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오늘 하고 또 내일 모레 또 하면 되지 뭐. 그러면 계속 힘든 거지. 계속 똑같으로 또 쓰는 거예요? 전 좋아요. 그러든가. 전 좋아요. 자, 모평균과 표본평균에 대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모집단이 있어. 그러면 이게 A 학교에 뭐라고 할까? 수학 성적이라고 하자. 자, 수학 성적. 그러면 이게 모집단이 되겠죠. 모집단이 A 학교 전체 뭐 예를 들어서 3학년? 근데 왜 맨날 이런 거 할 때 수학 성적이에요? 수학하고 그럼 뭘로 해줘? 상품으로 미술 해줘? 성적. 미술 성적. 미술 성적을 해야 돼요. 영어 선생님은 영어 성적이고 수학 선생님은 수학 성적이고. 체육 성적. 어? 체육 성적. 오. 그럼 체육 100m 달리기로 할까? 100m 뛰어봤어? 네.
아 봉지. 초딩 때. 그런 거 아니에요? 운동장 큰 학교를 다니나 보네. 100m 기준이 안 되는데. 아 저희 학교 좀 컸어요. 초딩 때. 지금은 안 커요. 그러니까 요즘에 새로 만들어지는 것들은 다 작던데요? 아니 건물이 많아. 100m가 안 나와 직선 코스로. 저희 100m 넘어요. 뭘. 알았어. 아 그래가지고 아무튼 요즘에는 100m 달리기를 안 하더라고. 50m 달리기가 있고 80m 달리기. 80m 달리. 80m 이상해. 그니까. 50m가 넘어. 100m가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우선은 이게 A 학교의 3학년 수학 성적이라 그러면 모집단이 이 A 학교의 3학년 학생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점수가 다 있을 거야. 그럼 뭐 이거는 조사를 다 해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뭐 표본을 뽑아서 조사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모집단 전체에 대한 평균이 뭐가 되냐 그러면 모평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모 분산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모 표준 편차가 있을 거다.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뭐가 이상하지? 이름이 조금. 그래? 그러면 모집단의 평균, 모집단의 분산, 모집단의 표준 편차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근데 이제 성적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전수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거죠. 아까처럼 뭐 공장에서 물건을 만든다 그러면 다 조사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건전지가 수명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전체 평균을 알 수 있을까요? 글쎄요. 몰라요. 모르지 모르지. 않을까요? 어떻게 알아? 전수조사를 안 한다니까. 네. 전수조사 하면 네. 다 쓰레기인데 쓰레기. 다 갖다 버려야지. 어떻게 팔아먹어? 건전지 수명이 다 됐는데. 오. 수명이 다 된 건전지 팝니다. 어? 네? 당근에다가. 그럼 2번까지만 해요. 자, 요거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그럼 여기서 이제 표본을 뽑게 되면 표본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있잖아. 이게 예를 들어서 이 학교가 500명이라고 해보자. 한 학년이. 3학년이. 그러면 여기서 있잖아. 몇 명을 뽑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명을 뽑는다고 생각을 해보고. 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평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표본, 평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표평. 표평. 그 다음에 표본, 분산이 있을 거고 표분.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가 있을 거고. 표준. 사람 이름 같다. 그치 이거? 네. 그래서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그 다음에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어렵죠? 자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선은 표본 평균에 대한 거는 당연히 이 50명에 대한 수학 성적의 평균이 될 거고, 그렇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하면 n분의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 별량을 x1부터 x2, x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이제 분산, 표준 편차 또 똑같이 구하면 되는 거고. 근데 기본적으로 있잖아, 우리는 이게 성적에 대한 부분은 모평균이나 모분산이나 모표준 편차를 다 구할 수 있죠. 근데 일반적인 모집단에 대한 거는 평균을 구할 수가 없거든. 왜요? 아까 얘기했잖아, 이런 형광등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평균을 못 구한다고. 다 조사하지 않는 이상. 자꾸 근데- 태초로 돌아가려고 하네. 근데 그러면 팔아먹을 때 이게 있잖아, 네. 이 형광등을 몇 시간을 켤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믿고 살 수가 없잖아요. 어떤 걸 샀더니 100시간 가고 꺼지고 어떤 거는 1000시간을 가고 막 이런데, 그러면 뽑기가 되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제 가격을 주고 안 살라고 하겠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평균을 가르쳐 주죠. 판매할 때 보면은 평균적으로 몇 시간 켜진다, 뭐 평균적으로 그럼 더 어떠지 않지? 예를 들어 폴더폰이다 그러면 몇 번을 접었다 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준다고. 그거 가르쳐줘요? 가르쳐 주잖아. 진짜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통계 자료를 제공을 해주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모평균은 모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럴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어떻게 기대를 해? 얘 갖고 표본 평균을 갖고. 그래서 기대된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뭐했어? 앞에서 다뤘던 거는 모집단을 다 알고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몰라요? 주머니에 흰 구슬이 10개가 있고 검은 구슬이 10개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알고 있잖아. 그지? 네.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모평균을 구할 수 방법이 없다고 실제적으로는.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전수조사는 이런 경우만 아까 있잖아 인구총조사나 선거나 이런 경우만 특별한 경우에만 한다고. 그러니까 모집단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모평균에 대한 거를 알 방법이 없다 이거고 모분산 이런 것도 모른다 이거지. 그러면 결국에는 이 모평균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얘를 갖고 어떻게 이제 잘 찾아봐야 되는 거지. 됐지? 네. 그래서 이 앞단까지는 우리가 모집단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어서 그러니까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한 건데 이거 구했던 거야. 근데 일반적인 형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실제 맞닥뜨리는 상황에서는 이 전체를 알 방법은 없고 그러면 표본을 조사를 해서 이제 맞추는 거죠. 얘가 어떻게 될 건지. 됐죠? 그래서 이 표본 평균에 대한 얘기가 그러면 이거 표본을 한 번만 뽑으면 얘를 맞출 수 있을까? 못 맞추겠지. 그죠? 그래서 표본을 어떻게 또 뽑아. 그 다음에 또 뽑고 또 뽑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렇게 표본을 있잖아 계속 뽑는 거지. 실제 있잖아 수학 성적이라고 해서 이제 감이 안 오지만 물건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그러면 공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잖아 100만 개, 뭐 1000만 개, 1억 개만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있잖아 이게 예를 들어서 100개씩 뽑는다. 그러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든다 그러면 모집단은 무한히 계속 증가를 할 거 아니야. 만드는 개수가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이 값에 대한 거를 100개씩 뽑아가지고 표본 조사를 해보는 거지. 그래서 이게 여기서도 되고 여기 표본 100개를 또 뽑아서 조사하고 또 뽑아서 조사하고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서는 이제 하는 건데 그러면 이 표본 평균에 대한 게 뭐가 되냐 그러면 x 바가 돼. 그럼 이게 첫 번째 표본에 대한 평균이다 x1 바 이렇게 되고 그러면 두 번째 표본 평균에 대한 건 x2 바 그 다음에 x3 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죠. 바는 평균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이거를 무한히 계속하는 거야. 그러면 이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이 또 있을 거거든. 평균에 대한 평균이요. 이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 그러니까 이 값이 뭐가 되냐 하면 2의 x 바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 기대값인데 이 값이 뭐가 나올 거냐 하면 모평균이 될 거다라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거든. 좀 어려운데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잖아 100개 뽑았다고 해서 모평균하고 똑같을 거는 아닐 거 아니야. 아니 모평균이 예를 들어서 100이야. 근데 여기서 이거 100개를 뽑았어. 근데 그 표본 100개를 뽑았는데 그게 정확하게 딱 100 나오면은 그럴까 과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99.8, 뭐 97, 뭐 91.5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뽑아가지고 걔에 대한 평균을 다시 내보면 얘가 뭐가 되냐 하면 모평균이 나올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기본적인 아이디어거든. 우리가 이 표본 평균에 대한 걸 다룰 때. 됐지요? 쉽지 않은데? 그 다음에 그러면 분산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분산은 그러니까 이 V의 X 바에 대한 분산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건데 그러니까 이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 값은 실질적으로 있잖아 이걸 샘플을 100개를 뽑는다 그러면 분산이 얘보다 얘가 작아질까 커질까? 글쎄요. 글쎄요. 작아질까 커질까? 작아지겠죠. 왜? 글쎄요. 아니 샘플이 작아지면 샘플이 줄어들면 분사 편차의 제곱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네. 이해되니? 그러니까 뭐가 돼? 분산이 줄어들 거야 실제적으로. 그렇네요. 그래서 분산의 값이 어떻게 되냐 하면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식으로 줄어들어. 그러니까 이거에 n분의 시그마 제곱 분산이니까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거든. 그러니까 n분의 시그마 제곱. 시그마 제곱은 요 모표준 편차 모분산이 시그마 제곱이고 모평균은 m이 되고
그러니까 모 표준 편차는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어렵다. 근데 그랬을 때 N은 뭐예요? n 몇 개? n은 이 샘플 개수. 그러니까 n이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하.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이 두 개만 잘 외우면 돼. 어려운데였어요.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실제 있잖아 증명을 하기는 어렵고 그 185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야. 여기서 이제 실제 그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는 거거든. 그래서 실제 있잖아 평균하고 분산이 이렇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는 건데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알아요? 보여주고 예. 어, 오. 그래서 실제 통계는 있잖아 직접 증명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거는 통계학과를 가지 않는 이상은 실제 다루기가 쉽지 않거든.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는 이런 게 알려져 있다 이런 식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요 두 개를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하면 되고. 그래서 표본 평균에 대한 기대값,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목평균이 나올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대를 한다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x바가 m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vx바는 그러니까 이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은 어떻게 되냐 하면 n분의 시그마 제곱. 그래서 이게 모 분산이고 n은 샘플의 개수가 되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시그마 x바 그러니까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이렇게 돼요. 됐어요? 이 세 개의 식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